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유명했던 그 법칙 하나 가져와 볼게요. 바로 이것이죠. F는 ma, 뉴턴의 제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요 식이었죠. 요 식을 정의를 가지고 약간만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F는 ma에서 a가 우리가 가속도였잖아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가속도의 정의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식으로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었지. 그걸 그대로 여기다 한번 덧붙여 봅시다. 그러면 F는 ma에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즉 이렇게 힘은 질량 곱하기 v-v0라는 게 이제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물리에서의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라고 생각해주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서 처음을 뺀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랑 똑같잖아요. 정의를 그대로 이어붙인 거지. 이 상태에서 뭐만 해줄 거냐? 시간항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좌변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나오고 우변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곱한 꼴이 나왔죠? 근데 이 좌변 F 곱하기 T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방금 봤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충격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오른쪽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지만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속도 변화량이었고요.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한 거다.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거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죠? 운동량이라고 정의했었지. 그럼 그것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 그렇게 하고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돼버려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버리죠. 앞에 있는 이 삼각형은 이제 그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I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어떤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사실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 사실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라고 수업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서 시간량을 곱해주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해서 유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처는 여기였다는 걸 그냥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유도 과정은 그냥 듣고 흘려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요 결론이에요. 결론. 바로 우리가 배운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앞에서 똑같이 배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요 식이 되게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도 따로 붙여줬어요. 물론 직관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긴 하지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두 물리량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요 식을 운동량 충격량 관계 또는 충격량 운동량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이죠. 이제 임용고시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이제 요거를 줄여가지고 막 충운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기억에 이 충운관이라는 이 줄임말이 되게 입에 쫄깃쫄깃해서 이렇게 발음이 착착 달라붙더라고. 같은 말도 이렇게 발음이 좀 쫄깃쫄깃하게 있고 발음이 좀 맛없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 줄임말은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나? 자, 방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 운동량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때 충격량은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력에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한 것이고 이때 운동량이란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과 충돌하는 물체의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 되겠다. 근데 그것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는 뜻이 되지. 그럼 우리는
요 식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등식이라는 건 좌변이 우변과 같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우변도 좌변과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라는 걸 조정을 해서 물체 운동량 변화량을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고, 거꾸로 물체 운동량 자체를 조절을 시켜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실생활에서 요 충운관, 충격량 운동량 관계가 이용되는 큰 두 부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의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요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조절해서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프린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35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내용 설명에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교재랑 프린트를 한번 꺼내오도록 하세요. 꺼내왔습니까?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또 무의식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보면은 거기 그런 예시들이 있죠. 뭐 에어백으로 충격을 줄인다.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점프 뛰고 날아다녔던 거, 발레 같은 아니면 기계체조 같은 동작에서 높이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행위. 그리고 이제 포수,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공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탕 하고 얍 하고 잡는 게 아니라 공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 이렇게 몸을 약간 뒤로 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세 개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 세 개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충격량이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충격량이랑 실제로 그 물체가 받는 충격력이라는 힘은 다르다 그랬죠?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있다고 해도 그 충격량은 어디까지나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에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곱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체에 같은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그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 어차피 전체 충격량이 일정한데 시간이 늘고 줄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이 힘의 크기도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늘거나 줄거나 하겠죠. 다시 말해서 어차피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정도, 어떤 크기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 물체가 충돌을 하는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의 크기, 충격력의 크기를 훨씬 줄이거나 훨씬 키울 수 있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에어백 그림이에요. 우리가 에어백을 차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관성이죠. 관성 배웠죠? 유전 제곱식. 만약에 물체가 아니라 자동차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무언가에 쾅 부딪힙니다. 그럼 자동차는 달리다가 부딪혀서 멈추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튕겨서 나가죠. 그래서 차체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면서 급격한 운동 변화로 인해서 몸에 있는 뼈가 다치고 근육이 다치고 이러면서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에어백이죠. 에어백의 역할은 뭐예요? 탕 튕겨서 나가서 어딘가에 부딪힐 때 주로 이제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은 핸들에 이렇게 부딪히기 십상이니까 핸들에 가장 대표적으로 핸들에 에어백이 달려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쾅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에어백을 부딪히면서 또잉 이렇게 튕겨서 나오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거랑 에어백에 부딪히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그냥 부딪히는 건 꽝 하고 충돌이 끝나지만 에어백에 부딪히는 건 또잉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훨씬 충돌하는 시간이 길죠. 어차피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자동차랑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질량,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원래 달리고 있던 속도는 일정한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사고라고 치면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하지만 에어백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의 차이는
이 사고가 날 때 충돌 시간이 늘고 줄는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부딪힐 때는 이 시간이 짧고 에어백에 부딪힐 때는 이 충돌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충격량은 일정하지만 충돌 시간, 에어백을 켰을 경우 충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뭘 이렇게 부딪힌다고 했잖아. 그럼 전체 양이 일정한데 시간항의 값이 커져요. 그럼 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요 힘,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요만큼의 충격량을 전부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요만큼의 힘의 크기로 팍 받는 거랑 요만큼 아주 조그마한 크기로 오랫동안 보잉 받는 거랑 요 차이란 얘기지. 어느 쪽이 인체에 어떤 무리가 주는 쪽은 당연히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강한 힘이 팡 가해졌을 때가 인체에는 무리가 훨씬 더 가겠죠.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체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줄기 때문에 훨씬 더 부상이 완화된 상태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거랑 같은 원리가 교재에 있는 요 발레 착지할 이게 마찬가지죠. 내가 같은 근력을 가지고 같은 높이를 점프를 뛴다면 땅에 착지하면서 사람이 갖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차피 같죠. 근데 거기서 무릎을 이렇게 펴고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은 이 충돌하는 시간 자체를 무릎이 굽힐 때 이렇게 많이 굽히면 많이 굽힐수록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굽혀줌으로 인해서 충돌 시간을 2배만 늘려줘도 그동안 사람이 받는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뛸 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잖아요. 그래야 안 다치니까. 그래야 그 시간당 받는 어떤 사람의 충격력의 크기가 훨씬 줄어드니까. 이해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또 포수가 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속도의 공이 날아와서 포수의 공에 글러브에 닿으면서 정지를 한다면 어차피 같은 공이 날아와서 같은 속도로 날아와서 정지하는 거니까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고 공의 운동량 변화가 같으니까 이 포수 공을 받는 입장에서의 충격량도 같죠. 근데 이걸 뒤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공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부터 요 글러브가 뒤로 빠질 때까지가 전체가 충돌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이 포수 팔이 받는 글러브와 연결되어 있는 팔이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안 다치는 거죠. 이 양공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못 맞추면 큰일 나요. 야구공을 만져본 사람이 여기서 꽤 되겠지만 야구는 굉장히 딱딱하고요. 질량도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으로 인해서 몸에 부딪혔을 때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요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받는 포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세 개가 무슨 기법을 쓴 거예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에서 충격량이 일정할 때,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충격력의 크기, 평균 충격력의 크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충운관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 거꾸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충격량을 조절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대포 본 적 있으니까 대포? 더 강한 화력을 가진 대포일수록 이 포신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그릴까? 간만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보여줬지만 그림 실력 한번 보여줄까요? 대포가 이렇게 보통 생겼잖아요. 대포입니다. 대포요. 대포 이렇게 받아. 이제 조금 이제 구식 대포라고 치면 여기 주화선 이렇게 달려 있잖아. 여기 불꽃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스타가지고 붕 나가잖아요. 이게 대포도. 이 안에 화약이 어떻게 좀 작용하는 힘으로 이 대포의 안에 있는 대포 알이 이 포신을 타고 쭉 나가서 여기서 발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신을 길게 할수록 이 포탄의 화력이 훨씬 세져요. 그건 왜 그럴까? 어차피 같은 포탄을 사용한다고 치면 포탄의 질량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포신이라고 그러죠? 요 포의 길이가 짧을 때랑 길 때의 차이점은 어차피 같은 대포니까 포신의 길이만 다른 거니까 같은 화약이 폭발하는 거면 여기 그 대포 R을 밀어주는 요 화약의 힘은 일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화약을 밀어주는 힘의 크기, 이 충격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포신이 길면 길수록 뭐가 커져요? 이 같은 힘을 더 오래 받게 되는 거지. 포신을 떠날 때까지는 이 화약에 의한 힘을 계속 받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화약이 대포 아래 가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포신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충격력이 가해지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충격량은 FT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일정한데 물체를 가해지는 시간이 커지는 거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커지죠.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뭐도 같이 커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도 커진다. 다시 말해서 요 대포 아래 포신을 떠날 때의 나중 속도의 크기도 훨씬 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포신을 길게 할수록 더 빠르게 포탄을 발사해서 화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 또 야구 기록으로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옛날 대학교 때 야구 한창 야구 봤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자꾸 이렇게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그 박찬호 선수 마지막 뛸 때 이제 그 한화에서 뛸 때 선생님이 이제 청주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박찬호 선수 경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한창 야구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또 야구가 그 되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물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물리 원리가 많이 숨어 있는 게 있거든. 뭐 야구가 아니라 축구 같은 것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야구 할 때 보면은 딴 얘기 안 할게요. 배트를 여기서 설명할까요? 배트를 잡고 타자가 이렇게 배트를 꽝 하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밀어치기란 말 들어봤습니까? 밀어치기? 공이 오면 이렇게 탕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치면서 요렇게 땅 스냅 줘서 밀어치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동일한 선수가 동일한 배트로 동일한 공을 친다면 사람의 근력은 같아요. 근데 얘를 꾹 밀어친다는 건 같은 힘을 더 오래, 조금이라도 오래 가함으로써 공에 가하는 충격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니까 이 공을 쳤을 때 날아가는 공의 속도의 크기도 커지는 거지. 축구도 이렇게 가마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축구에서의 뭐 그런 표현들은 공의 속도를 올린다기보다는 뭐 경로를 틀어서 예상하기 힘든 뭐 슛을 쏜다거나 이런 데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야구 같은 경우는 그때 밀어치는 게 더 멀리 치려면 이렇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땅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적용되는 얘기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얘기가 좀 길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앞서서 얘기한 뭐 에어백, 그다음 발레 같은 기계체나 이런 데서 점프할 때 착지하는 거, 그다음에 야구 경기에서 이렇게 포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거, 요격이랑 이런 식으로 대포의 포신에 따른 대포의 화력,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 스포츠 경기에서 밀어치거나 감아치면서 공의 속도를 키우는 이런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경우는 충격량이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충격력을 키우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고, 어떤 거는 충격력은 일정하지만 충돌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충격량을 조절을 시켜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요거 두 개의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해야 할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까지 잘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예시가 주어지든 상황에 따라 이 예시들을 잘 분류할 수 있다면 4단원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